최근에 제가 좀 재미를 보고 있는 플랫폼이 그쵸. 플랫폼이잖아요. 어느 정도의 금액을 써야지 매출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아무래도 마케팅에 대한 전문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모셔봤습니다. 워낙 많이 아시긴 하겠지만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닉네임 미드댕셀러라고 하고요. 원래 구매 대행으로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다가 지금 이제 디자인 회사, 마케팅 회사 같이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 만난 지가 꽤 한 2년 정도 됐나요? 저희 3년 넘었습니다. 3년이나 됐군요. 네. 구매대행 강의 들으러 오셔가지고 그때 매출이 100만 원이 안 나왔어요. 그쵸. 네. 강의 들으시면 이제 처음에 많이 그런 생각 가지시잖아요. 나는 언제 크지? 나는 언제 돈 벌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 그 단계를 겪어서 오신 거잖아요. 네. 이렇게 오실 때 좀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어려움은 아시겠지만 분기 한 번씩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든 좀 비비고 있으라고 하죠. 그렇게 잘 비비고 있으면 이제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이 있으신 게 보통 이제 나는 언제 그렇게 다음 패턴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궁금해 많이 하시죠. 근데 그거는 사실 저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근데 결국에는 일단은 매출이 발생하고 자본금이 조금 모여야지 그때부터 좀 다른 걸로 확장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나 싶거든요. 저는 그게 1년 반 걸렸습니다. 근데 대부분 셀러들이 네. 구매 대행 하다가 병행 수입으로 넘어가고 이제 그 다음은 사실 브랜딩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데 네. 좀 특이한 길을 걸어가셨어요. 어쨌든 미대를 나오셨기 때문에 약간 네. 디자인 회사를 차리신 것도 있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마케팅 회사를 차릴 때 좀 약간 센세이션 했거든요. 그래요? 갑자기 마케팅을 갑자기 마케팅 회사를 차리신 이유는? 애초에 온라인 사업 할 때 마케팅 회사를 만들어야겠다기 그게 있었어요. 왜냐면 옛날에 유명한 브랜드랑 지금 유명한 브랜드 비교해보면, 옛날에는 대기업들이 만든 브랜드들이 많이 유행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유명한 브랜드들 보면은 클럽, 그 마사지기 있죠. 그것도 이제 에코 마케팅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지금 그 플레이를 하고 있고, 그 에코 마케팅에서 또 플레이하고 있는 게 안다르, 그 저희 레깅스 브랜드죠. 이제는 마케팅 회사들이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서 띄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고, 그러면은 마케팅 회사들이 매력 있는 상품을 기획하고 만들었을 때 그거를 띄울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시스템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마케팅 회사 시스템이 있으면은 원하는 거를 갖고 와서 띄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좀 많이 말씀드리는 말이긴 한데, 상품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상품을 어떻게 잘 예쁘게 만드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마케팅의 영역이기 때문에 구매 대행하고 병행 수입을 하시면서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가 쌓이고 마케팅 회사까지 만드신 거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미대생 셀러님 같은 경우에는 좀 자연스럽게 피벗이 되셨던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본인이 가지고 계신 전공도 있고 구매 대행 병행 수입을 하시면서 얻으셨던 인사이트도 있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멋지게 피벗을 하셔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신 게 아닌가 싶고, 최근에 좀 많이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최근에 좀 마케팅의 대세는 뭘까요? 항상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서로 경쟁을 많이 하잖아요. 떠오르는 마켓도 있어요. 최근에 제가 좀 재미를 보고 있는 플랫폼이 올웨이즈라고 그쵸. 공동구매 플랫폼이잖아요. 제가 부진 재고 상품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하루에 100개씩 나와요.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도 있고, 아예 투자 받아갖고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플랫폼들이 있어요. 그런 플랫폼들이 어디 있는지 계속 탐색하는 게 중요하고, 결국에는 내 상품에 맞는 플랫폼을 찾아갖고 거기서 마케팅을 진행하면 비교적 조금 저렴하게 마케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기존에 우리가 원래 플레이하던 오픈마켓이라든지 네이버 이런 데는 사실 마케팅이 좀 힘들어진 건 사실이에요. 많이 힘들어졌어. 많이 힘들어졌다는 거는 결국에는 쓰이는 비용이 높아진 거죠. 이럴 때일수록 좀 내 상품이 팔리는 플랫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좀 계속 찾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잠깐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사람들의 트래픽이 늘어나고 있는데 파는 셀러들은 적은 플랫폼을 계속해서 연구해야 되고 발견해야 된다, 약간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거랑 항상 드리는 말씀이 사람 관찰 정말 잘해야 된다. 사람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데, 저는 사실 올레이즈라는 플랫폼을 아예 몰랐고 사용해본 적도 없고, 저희 직원 중에 주부분이 계셨어요. 그거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써요?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농장 키우는 게 있대요. 예, 작물 맞아요. 키우면은 뭐 다 키우면 쌀 보내주고 근데 거기서 뭐 물 주고 비료 주려면은 물건을 사야지 그거를 준다고 그러고 이 플랫폼에 더 매력을 느껴갖고 이 플랫폼에 굉장히 충성하는 사람이 많아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어떤 것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남자들은 맘카페를 잘 모르잖아요. 그쵸. 저도 마케팅 하려고 이제 맘카페를 계속 모니터링 하는데 거기서 또 이런 상품이 팔린다고? 그래서 거기서 또 힌트를 얻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계속 좀 비벼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계속 그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대세를 찾는 거잖아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명품 구매 대행이 많이 유행을 했던 게 발란이나 트렌디 이런 거 같은 명품 플랫폼들이 계속 광고를 하면서 트래픽이 그쪽으로 몰렸었고 이제 그쪽에서 광고가 많이 접으니까 어디론가의 트래픽으로 옮겨지고 있는데 그 트래픽을 초반에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느냐 흡수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오레이즈라는 플랫폼을 한번 들어갈지에 대한 걸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오레이즈가 트래픽이 멈춘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올라갈 여지가 있고 그 여지가 있을 때 남들이 선점하기 전에 빠르게 선점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하나 있고 사람들이 아직까지 광고를 생각할 때 많이 생각하는 건 사실 CPC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CPC가 이제 보통 우리가 물건을 판매할 때 저는 두 가지 경로를 파악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분명히 키워드 잡고 뭐 키워드 검색수 이렇게 조회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상품을 내가 사겠다라고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내가 이거 사겠다라고 명확한 사람들 반면에 외부에서 끌어와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이게 뭐 바이럴 그렇죠. 바이럴 광고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충동구매 일으키는 거 이렇게 두 가지 경로인데 CPC는 애초에 내가 이거 사겠다라고 명확한 사람들한테 띄우려고 하는 거죠. 이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이버에서 그렇게 판매하려고 하는 거는 좀 상위 노출을 시키려고 한다든지 좋은 구매를 쌓거나 뭐 리뷰를 잘 쌓거나 바이럴 작업이라는 표현 좀 그런데 바이럴 마케팅 바이럴 작업 맞습니다. 아니 현장에서는 그렇게 쓰니까 작업이라는 말을 쓰니까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상품은 저는 절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다 사전에 작업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계속 어느 플랫폼에서 좀 자연스럽게 들어갈까 그렇게 해서 좀 끌어오게끔 하는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CPC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부터 써오던 마케팅 방식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넘어온 게 이제 바이럴 좀 하면서 뭐 어둠의 경로도 많이 개발이 됐고 이래가지고 최근에 네이버에서 로직도 좀 많이 바꾼 매일매일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전보다는 사실 좀 힘들어진 게 사실인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많이 하시는 것들이 이제 CPC 광고 클릭을 유도하는 광고가 아니라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을 이용해 가지고 영상 광고를 많이 보여주는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이제 그거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바이럴 광고를 하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써야지 매출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딱 하나예요. 그 비용을 얼마를 써야 될까? 그거를 역으로 알려드려요. 얼마 쓸지를 정하고 마케팅 플랜을 짜야 된다. 그렇죠. 왜냐면 내가 원하는 뭐 SNS 광고라든지 바이럴 마케팅이라든지 저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하루에 하나씩 발행하라고 해요. 그렇죠. 그냥 계속 깔아두는 거죠. 꾸준히. 이렇게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되니까 한 달에 뭐 100만 원을 쓸 거다. PC에 얼마 쓸 거고 바이럴 마케팅 한 건 발행하는 거에 얼마 쓸 거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바이럴 마케팅 할 때 중요한 게 계속 발행한다고 성과가 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어떤 경로로 우리한테 들어오는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검색을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저희 브랜드 상품이 눈에 띄었어요. 저희 브랜드의 뭐 A라는 상품에 다시 검색을 할 거예요. 바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후기라든지 블로그 체험단 그런 글도 참고를 하겠죠. 그런데 검색했는데 네이버에 아무것도 안 떠. 그러면은 좀 사기가 좀 머뭇거려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기 전에 블로그 체험단 같은 글을 내가 얼마나 깔아둘 건지 그 사전 작업을 끝내 놓고 들어가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비용까지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 많은 좋은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